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5월은 AT&T가 주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5월 포트폴리오 정리와 함께 AT&T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 봤는데요. AT&T 자회사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사가 합병해서 새로운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번 거래를 통해 AT&T는 430억 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이고요. 430억 달러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회사의 지분을 AT&T 주주들은 71%, 디스커버리 주주들은 29%씩 받게 된다고 하고요. 이제 AT&T는 미디어 사업에서 모두 손을 떼고 본래의 통신 사업으로 돌아가서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AT&T가 배당 삭감 결정을 발표해서 주주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기준 배당 성향은 65.89%이고 연간 배당률은 7.04%입니다. 그런데 향후 배당 성향이 40%에서 43% 수준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면 연간 배당률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연간 배당률 4%대가 작은 건 아니지만 AT&T의 고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한 입장에서는 크게 실망스러운 발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합병 소식으로 지속 투자가 가능한지 투자 중단을 해야 할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지속 투자가 가능한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합병하면서 지급받는 430억 달러로 부채를 상환하고 배당 삭감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설 합작회사의 지분을 71%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월가에서는 신설 합작회사의 가치를 부채 포함해서 1,300억 달러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300억 달러로 평가되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71% 비율로 받을 수 있고 OTT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사업인 통신 사업에 집중하면서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성향을 줄였기 때문에 역으로 배당금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버라이즌 PER이 12배, T-모바일은 57배 대비 AT&T는 9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존 스탠키 CEO는 AT&T의 수익 특성과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볼 때 회사 주식이 낮은 가격에 거래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존 스탠키 CEO의 말처럼 AT&T가 저평가받고 있다면 추후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투자 중단을 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고배당을 노리고 투자한 만큼 연간 배당률이 6에서 7%대에서 4%대로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OTT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신규 합작회사의 성장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 2억 760만 명,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 수 1억 360만 명 대비 새로운 합작회사 가입자 수는 모두 합해도 약 7,900만 명으로 경쟁 업체들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아마존까지 MGM을 인수하면서 OTT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새로운 합작회사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렉TV, 워너미디어 등 대형 인수에 실패한 AT&T 이사회 및 경영진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점이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앞으로도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신사업도 5G 주파수 경매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버라이즌 T-모바일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T&T의 투자 대응 방안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AT&T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입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AT&T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합작회사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합병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서 2022년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AT&T 주식 외에 합작회사 7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게 되는데요. 합병이 끝나면 AT&T 주식은 배당을 받으면서 계속 추가로 투자하면 되고요. 합작회사 주식은 성장성을 인정받는 적당한 시점에 수익 실현해서 배당주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습니다. 운이 좋다면 합작회사의 성장성이 뛰어나서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죠. AT&T에서 배당도 받고 합작회사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방안도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T&T 투자 중단 후 종목을 교체하는 방안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비교적 높은 배당과 안정적인 통신주는 앞으로도 계속 포함시킬 예정인데요. 그래서 AT&T 투자를 중단하고 대신 재무 여건이 좀 더 나은 버라이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한 AT&T 주식은 바로 손절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장기 투자이고 이번 합병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수익 실현해서 배당주에 재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투 부부는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월투 부부의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투자하는 게 핵심인데요. AT&T의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의 5월 매수 계획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5월 26일 종가 기준 자산 비중과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월세 받는 소득 500만 원을 종목별로 매수할 비중을 나눴는데요. 오메가 헬스케어는 자산 비중과 마이너스 수익임을 감안해서 20% 매수 비중으로 잡았고요. 리얼티 인컴은 미국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는 줄어들면서 회복 기대로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16% 매수 비중을 잡았고요. 홈디포는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안해서 7% 매수 비중을 잡았습니다. 최근 기술주들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각각 5%씩 매수 비중을 잡았고 IBM은 7%, 엠브리지는 10% 매수 비중을 잡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로키드 마틴, 타이슨 푸드, 알트리아, 에브비는 매수 계획을 잡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T&T는 투자를 중단하고 신규로 버라이즌 매수 비중을 30%로 잡았습니다. AT&T 기존 주식은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 다른 배당주에 재투자할 계획이고요. 5월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배당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AT&T, 애플, 에브비, 리얼티 인컴, 오메가 헬스케어 5종목에서 세전 배당금이 61.14달러이고 세후 배당금이 51.97달러가 입금되었는데요. 편의상 국내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배당금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되는 배당금은 KBWY 중소형 리츠 ETF 상품에 재투자할 계획인데요. KBWY ETF 상품은 미국 내 상업용 리츠, 주거용 리츠, 특화된 리츠, 다각화 리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업들을 보면 사설교도서 리츠 기업인 GEO 그룹 비중이 6.06%로 가장 높고 아메리칸 파이낸셜 트러스트, 프리퍼드 아파트먼트 커뮤니티스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익숙한 기업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KBWY 리츠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고배당이 매력적이고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 시킹알파에서 보면 시가 배당률이 8.13%인데요. 매월 배당 금액이 달라져서 배당률이 변동되긴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을 KBWY 리츠 ETF에 재투자하면 연 6에서 8%대 수익률로 월 복리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재투자하기에 최적인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리츠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코로나 회복과 함께 이 기업들이 좋아질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섹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중소형 리츠는 리스크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5월 매수 계획에 맞춰서 추가 매수한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 관리 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매수 계획에 따라 추가 매수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 입금된 배당금으로 KBWY 리츠 ETF를 2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금되는 배당금은 모두 KBWY 리츠 ETF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AT&T 대신 버라이즌을 신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추가 매수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총 배당금은 1092.99달러이고 연간 총 투자 배당률은 4.89%가 되었습니다. 총 매입 금액은 22,362.08달러이고 총 평가 금액은 22,772.23달러입니다. 총 수익금은 410.15달러이고 평균 수익률은 1.83%가 되었습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의 경우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주식수를 늘려서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멘탈 관리가 가능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점이 장기 적립식 배당주 투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고시된 원달러 환율 1115원 기준으로 원화 총 평가 금액은 2,539만 1,036원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5월 매수 후 자산 비중과 수익률 그래프를 살펴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금리 인상 압박으로 기술주가 크게 조정될 때 비중을 늘려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AT&T 수익률이 마이너스 4.11%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수익 시 매도해서 다른 배당주에 재투자할 계획이고요. 버라이즌을 30% 비중으로 매수해서 기존 AT&T 비중만큼 채워놓았습니다. 알트리아와 에브비는 크게 하락했을 때 높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었는데요. 알트리아는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에브비는 투자 기간 대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주 포트폴리오 관리 툴 웹사이트에서 보유 종목 입력을 기존 20개에서 30개로 늘렸고요. 아래로 내려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자산 비중과 수익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각각 개별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주 포트폴리오 관리 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좋은 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월투 부부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월투 가족 여러분의 실질적인 투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당주 관리 툴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